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화가 나는데 그냥 차분하게, 최대한 차분하게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 이번에 이제 ISA, IRP,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이 기자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써 주셨는데요.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 169조 해외 투자 펀드 날벼락, 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 배당, 이중 과세 논란, 그래서 정부 대책 논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자분들이 기사를 써 주셨는데요. 이거는 링크로 제가 한번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 개선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21 년부터 이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계속 늦춰지다가 올해에 시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요.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행 제도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린 다음에, 그래서 ISA 그다음에 IRP, 연금저축 어떤 이런 우리가 세제 혜택이 줄어드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 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 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줄 긋은 것 한번 읽어 보시죠. 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 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쭉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쭉 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중과세 뭐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 투자, 그러니까 간접 투자 회사, 투자 신탁 뭐 등 집합 투자 기구 뭐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요.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 투자 회사에 환급을 해준 뒤 간접 투자 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을 원천 징수하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선환급해 주고 그다음에 원천 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원래는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세금을 국내에 들어오면은 선환급을 해 줬다가 그다음에 원천 징수로 다시 걷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펀드에서 해외 투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그러니까 외국 납부 세액이죠. 이게 이중과세 문제를 불러온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선환급 후 원천 징수라는 2 단계 절차로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결해 왔고요. 이건 이따가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지난 21 년, 그러니까 2021년 정부는 이 같은 2 단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했고, 바뀐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본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죠. 이 시행과 맞춰서 23년 1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 1월 1 일로 연기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뀐 제도에서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어떻게 예를 들냐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을 받게 될 경우, 그러니까 배당금 받는 거,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분배금을 받을 때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 ETF.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 15%, 세율 15%를 하면 국세청이 펀드에 해외에 낸 세금만큼 환급 한도 14%에서 해 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 14%에 맞춰 원천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뒤 국내 원천 징수 세율과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데 이게 근데 미국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혹시 부연 설명해 주실 분은 댓글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투자했을 경우 중간 과정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이 받는 액수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서는 뭐 배당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나 이런 거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별 변화는 없어요. 어차피 15.4% 내고 배당금을 받으니까 일반 계좌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문제는 연금 계좌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 소득 그 수령 시기 나이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가 3에서 5%가 붙는다. 3.3 뭐 4.4 5.5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 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 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거다. 이것도 이따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근 운용 업계에 따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외에는 한국판 슈드로 통하는 월 배당형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시리즈의 연금 투자자들 이거 지금 엄청 많잖아요. 커버드 콜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연금저축 아니 죄송합니다. 배당 투자해서 뭐 파이어족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배당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저는 원래 배당 투자를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좋기 때문에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연금 계좌 내에 미국 3대 대표 지수로 일컫기도 했다. 왜냐하면은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면은요.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이 되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일반 계좌에 하면은 어차피 15.4% 떼기 때문에 이 계좌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 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속 대책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요. 다만 제도가 복잡해 최소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손익통산을 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투자자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은 저율과세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까지 적용을 하면 시스템 구축이 이게 어렵다. 이 뭐 전산 구축이죠. 이런 게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 계좌 자체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을 독려해야 하는데 바뀐 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복잡해져 어떻게 전산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업계와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을 또 구축한다고 또 돈이 들겠죠. 돈이 들면 그게 자연스럽게 수수료로 고객들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식형 TR ETF도 해지한 거 봤을 때 역시나 이 지금 국가 구조를 이해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은 계속 튈 것이고 국내 부동산은 힘들어질 것이고 국내의 이런 경제는 지금 버블이고 아마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세액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달러 모으시고 금 모으시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하셔라. 뭐 중국도 하시고 그러니까 국내 국장은 하지 마셔라.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해외 주식으로 다 똑똑한 개미들이 계속 떠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TR 제도도 없애. 이거 혜택 주지 마." 이렇게 한 것이고 국내 주식형만 TR로 만들어 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해외 배당 받는 것도 솔직히 말해 배알이 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핵심 요점은 뭐냐면 기존에 ISA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이런 절세 계좌를 여러분들이 쓰셨잖아요. 근데 24년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배당 ETF, 그러니까 뭐 배당 나오는 거 해외 주식, 미국 주식 ETF 있잖아요. 이게 배당이 나오면요. 배당금은 미국에서 먼저 15%를 세금을 떼고 지급된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에서 9.9%만 내면 됐지만 이 ISA 계좌했을 때요. 이건 또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미리 떼고 떼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배당 펀드의 매력이 낮아지고 관련 투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정부의 기존에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은 세제 혜택을 줬다고 판단하고 과세 방식을 변경함. 그래서 이전에는 국세청이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먼저 돌려줬지만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함. 그다음에 이로 인해 배당을 많이 주는 해외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배당 ETF 있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점은 정부가 3년 유예 기간을 줬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알리지 않음. 게 문제고요. 갑자기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움, 그다음에 배당 소득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실제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 ISA 연금저축 이 절세계좌 있잖아요. 이 절세계좌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ETF 배당금은 15% 원천 징수 후 지급이 되고 기존보다 실질 수익이 감소된다. 왜 바뀌었냐 이렇게 해서 쭉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 기존에는 외국에서 세금을 떼도 한국 국세청이 선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100% 지급이 가능했고요. 변경 후에는 선환급 제도를 폐지하고 15% 세금 선징수 후 나머지만 지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아까 투자자들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IS 연금 계좌에서 해당 그러니까 해외 배당 펀드를 투자 시에 과거에는 만기 시에 9.9% 세금 납부, 그래서 과세 이연까지 됐는데요. 현재는 15% 선징수 후 만기 시에 추가 세금은 없음. 그러니까 9.9% 이거는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한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수령이 감소한다. 해외 펀드 투자 매력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장해라. 그래서 순자산 169조 원의 규모의 해외 투자 펀드의 수요가 급강 가능성이 있다. 국장해라. 국장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핵심 정리는 뭐냐? 해외 배당 펀드 투자자들 세대 세전 수익이 줄어든다. 절세 계좌라도 미국 ETF 배당금은 15% 공제.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필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변경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쭉 보시면 ISA,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만농 통장이죠. ISA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 보시면은 기존에는 해외 ETF, 미국 배당 ETF라고 예를 들면은 배당금을 100% 받고요. 세금은 만기 시에 9.9%만 내면 됐는데요. 그래서 배당금을 100만 원 받으면은 만기에 99,000원, 9.9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미리 15% 세금이 떼어져요. 그래서 남은 금액 85%만 ISA로 들어오고 만기 시에 추가 세금이 없다. 그래서 배당금은 100만 원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15만 원 세금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85만 원 수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제 혜택 받지 마라. 미국장 미장 투자할 거면 세제 혜택 받지 말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외국에서 세금을 떼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0% 배당금이 지급이 가능했고요. 변경 후에는 지금 15% 먼저 공제 후 제공이 된다. 그래서 ISA 투자자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거 쭉 예를 들었습니다. 자, 실제 수령 배당금이 감소한다. 예전에는 100만 원을 받고 만기에 9.9% 세금을 내서 90.1만 원 최종 수령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85만 원을 받고 만기에 세금 이용, 그래서 85만 원 최종 수령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5.1만 원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외 배당 펀드 투자 매력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고배당 이런 실질 수익률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해 드리자면 ISA로 해외 배당 펀드 투자 중 해외 주식 ETF 투자 시 예전보다 배당금을 덜 받아요. 이렇게 쭉 나와서 최종 수익도 감소한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ISA 2023년도까지 혜택은 어떻게 됐냐? 해외 ETF에서 배당금을 100% 지급을 받고 과세 이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유예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ISA 만기 시에 낮은 세율 9.9%로 과세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 배당 ETF 경우에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15% 세금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현환급을 해 줬다. 근데 24년에는 어떻게 됐냐? 미국 배당 ETF 배당금에서 먼저 15%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그래서 기존의 배당금 100% 지급, 그래서 한국에서 9.9% 과세였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먼저 15% 세금이 차감이 된다. 그럼 한국에서 추가 과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중 과세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과세는 없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실수령액 배당금이 줄어든다. 과세 이연 효과가 또 줄어들죠. 이 과세 이연 효과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이게 세금을 늦게 내니까 그 세금 늦게 내는 그 금액에서 또 이자가 붙고 또 이렇게 수익이 붙으니까 그런 과세 이연 효과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건 TR도 똑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과거에는 ISA에서 배당을 받을 때 과세되지 않고 만기 시에 한 번에 9.9%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니까 이게 좀 배당 재투자가 불리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든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쉽게 예를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로 해외 ETF, 그러니까 미국 배당 ETF죠. 이런 걸 투자하면은요. 배당금 여기 잘 보세요. 100%를 받고 세금은 연금 수령 시에 저율 3.3에서 5.5 이렇게 과세가 됐다. 그래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을 때 연금 수령 시에 3.3만 원에서 5.5만 원 세금을 냈다. 하지만 24년부터, 그러니까 24년부터인데 이제 25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배당금을 받을 때 미리 15% 세금이 떼어져요. 그러면은 남은 금액 85%만 연금저축 펀드로 들어오고 연금 수령 시에 추가 세금은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세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3%나 5.5% 이게 저율과세가 아마 붙거든요. 제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요. 어떻게 바뀌냐.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투자 시 영향은 실제 수령 배당 소금 배당금이 감소한다. 죄송합니다. 실제 수령 배당금이 감소한다. 예전에는 100만 원을 받고 여기 나오죠. 3.3에서 5.5 세금을 내서 뭐 94.5만 원에서 96.7만 원 최종 수령을 했다. 근데 지금은 85만 원을 받고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이 0. 그래서 85만 원 수령. 그래서 9.5만 원에서 11.7만 원 손실이 발생. 근데 이게 아마 이 3.3에서 5.5도 아마 붙을 걸요. 저는 이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배당 펀드 투자 매력이 하락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쭉 나와 있고, 연금저축, 그러니까 핵심 정리를 하자면 연저펀으로 해외 배당 펀드 투자 시에 예전보다 배당금을 덜 받아요. 그래서 15% 세금 선 공제로 인해 최종 수익이 감소한다. 그래서 투자 전략 재검토가 필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 15.4% 면제. 이게 이제는 없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3년까지는 지금 원래 15.4% 이게 면제가 되고 과세 이연이 됐잖아요. 세금 이연이 됐잖아요. 세금 이연이 되고 그다음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원래 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기자 15.4%보다 훨씬 세금 부담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건데 이거를 또 못하게 막는다 참. 그래서 24년 이후 달라진 거는 미국에서 일단 이제 배당 소득세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에서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어차피 연저펀 이제 투자하는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배당금을 100% 들어왔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15%를 떼고 지급이 되니까 지금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도 세금이 사전에 차감되므로 기존보다 배당 재투자 효과가 줄어든다. 이 과세 이연 배당 재투자 효과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는 여전히 유지되니까요. 미국에서 15% 세금을 뗀 후에 남은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이 연금저축 펀드로 들어오고 나중에 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로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즉 실질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뭐 이중 과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연금저축 계좌는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5%를 또 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까지 또 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5%를 또 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 연조폰에서 이 배당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저는 쪼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미국 ETF 그 1,000원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연금저축펀드 이 기존에는 원래 100% 들어와서 재투자가 또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만 55 세에 이제 연금소득 그 하면은 3.3 에서 5.5가 부과됐는데 2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0원이 들어오면요 15% 일단 세금이 차감이 됩니다. 150 원이 차감되고 850 원만 저축 펀드로 입금이 돼서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를 또 추가 부담합니다. 이 미친 거죠. 아 여기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미친 거고요. 이게 큰일 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배당금이 처음부터 줄어들어서 재투자 효과가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세금이 늦게 부과되는 이점이 그러니까 과세 이연이죠. 과세 이연 이점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미국 월배당 ETF 투자자들에게 특히 불리하다. 연금저축 펀드에서 해외 ETF 투자할 때 장점이 감소했고 장기적인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 문제되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예전부터 원래 배당 투자를 안 좋아했고 파이어족 이거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인제 이게 진짜로 다 허상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파이어족 하겠죠. 배당 이거 세금 내도 그러겠지만 예전보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 국가의 구조와 국가의 지금 운영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앞으로 배당 소득세나 아니면 우리가 얻고 있는 소득세에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노인들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더 이제 재정 지출은 커질 것이고 그럼에도 이제 저출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안 생기잖아요. 이 뭐라고 해야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욱더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국채 발행을 더 할 것이고 돈은 더 풀어 제낄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해서 또 이제는 부동산 펌핑을 또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있으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이나 아니면은 미국 달러 이 환율이 계속 튈 것이다. 환율은 뭐 1,500 원, 1,600원 그 위로도 진짜 엄청난 예전 뭐 상상도 못할 뭐 2,000원 이상도 나중에는 진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제 말이 인제는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제 유튜브 진짜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금 투자하셔라. 금을 모아 가셔라." 이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킨다." 그래서 "금을 모아 가셔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금 계속 신고가 나서 가고 있죠. 그다음에 환율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장기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어 제낄 것이거든요. 돈을 계속 재정을 계속 풀 겁니다.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는 계속 달러보다 더 쓰레기가 될 겁니다. 달러도 가치가 계속 미국 미연준에서 계속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줄어드는데요. 그것보다 더 빨리 원화가 더 가치가 더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이나 금은 뭐 좋죠. 금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오르면은 계속 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또 이제 올라 버리면은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 자산으로는 금의 가치가 진짜 좋다고 해서 저는 금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에게 모아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국가 구조를 알면은요. 지금 이런 PR 제도 없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ISA, IRP 연금저축 이 세제 혜택을 대폭 이런 줄이는 것도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고 국가 구조가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말씀드린 게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돈 버나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고요. 얘가 이 진짜 돈 버나드는 어디에 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여러 정보를 많이 모아서 앞으로 이런 예상을 해 드리는 거죠. 제가 뭐 예상력이 뭐 예지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여러분들 기사나 해외 뭐 트위터 이런 정보나 이런 거 다 얻어보면은요. 한국의 미래가 객관적으로 봐져요.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쪼금 약간 국뽕이 타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냥 세계 언론들 다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언론들 X죠. 요즘에 X라고 하죠. 그런 것도 그런 기사도 다 보시면은요. 객관적인 한국의 미래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투자야 이런 것도 참고가 많이 되니까요. 그런 거 다 참고하기 싫다 하면은 존 버나드 유튜브 그냥
어떤 영상이든 올리는 거 그냥 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다 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라디오처럼 그냥 들어 주세요. 중국 주식 뭐 금 투자, 미국 주식 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뭐 잡다한 얘기들도 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